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강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군에서 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38선을 넘어서 자유대안이 오신 분입니다. 2013년, 2016년에 군사복무를 했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2013년에 군대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17살 되던 해니까. 야, 17살. 나가기 전에 그 북한의 미신 같은 거 많이 믿잖아요. 미신 많이 믿죠. 네네. 거기 가서 어머니랑 같이 가서 빌었어요. 어떻게 빌었냐. 강원도만큼 1군단, 2군단, 5군단, 강원도 최전방만큼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빌었어요. 근데 제가 뭐 정성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된 일인 거죠. 지금 와서는. 제가 강원도로 딱 가게 됐어요. 제일 힘든 1군단. 그래서 강원도 금강산 바로 옆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금강산 구경은 좀 했어요?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차야 그것도 아름답고 이쁘게 경치를 부감할 수 있을 텐데 뭐 금강산 솔직히 한 번밖에 못 가봤고 해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강원도 하면 청정의 지역이고 하니까 피서도 많이 가고 놀러 가고 뭐 굉장히 휴양지로 많이 이용되잖아요. 북한은 강원도 하면 거의 안 가죠. 왜냐면 먹을 것도 없고 교통도 안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거의 뭐 배낭 메고 갔다 빈 몸으로 가야지 쓰레니까 그러니까 뭐 옷까지 벗겨서 오는 상황이니까 강원도는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지방 유동이 굉장히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통행증 제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강원도 뭐 하고 떠오르는 건 그냥 산이죠.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그냥 산밖에 안 떠올라요. 어떤 분이 통행증 제도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북한에 없어졌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는데 나는 이거 믿지 않거든요. 없어질 리가 없죠. 왜냐면 김정은이 다 살고 있고 그쵸. 거기에 뭐 지방 사람도 올라오고 하면 그런 걸 또 굉장히 많이 통제하는 편이라서 이동하기 이상하면 이동을 못하게 하죠. 뭐 승인번호 받는데 한 달 걸리고 뭐 그것도 뇌물을 거의 막 해야만 평양을 갈 수가 있죠. 똑같은 사람들 사는 것인데 평양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저희가 군대 나갔을 때도 진짜 되게 오해가 많았어요. 거의 군대 나갔는데 그 정치지도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면 정원 장교가 저한테 또 양해지 뭐 평양 사람들 보고 양아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양아이지 해서 왔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알아봐 주셔서 되게 고마웠었거든요. 근데 고마움이 아니라 거의 저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었어요. 평양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얘네들은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약간 오해를 하고 있고 거부감이 있고 제가 평양에 태어난 게 제가 태어나려고 난 것도 아니고 제가 차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와 편견은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평양과 지방 차이를 그렇게 적대 관계로 만들어놨어요. 네. 지방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지방 사람들은 자기네가 작업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평양 사람들은 해급을 줘야지 정치 행사라도 동시니까. 그래서 놀랍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난을 받을 때부터 그게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대 나가서 그 군대 생활이 행복할 리는 절대로 없고 고난이 연속이고 굶주림이 연속이고 뭐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면 거기서 38선 같은 거 가까이에 있었어요? 저희는 가까이에서 뭐 거의 그 최전방 남방 한계선까지 다 보이는 그런 정도였고. 와, 진짜 최전방에 나는데. 거기는 민경대라고 하고 여기는 민정경찰이라고 하는데 뭐 한국은 솔직히 감시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북한은 감시장비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쌍안경 하나밖에 없지요. 뭐 버처병의 눈은 저국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적의 눈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그 전용 구분대는 정치장악 빡세게 시키겠네. 뭐 북한 군은 일단 정치사상 교육은 빡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세뇌를 시키고 또 시키고 해서 거의 360월 중에 안 받는 날이 휴무일 빼고 거의 없는 거죠. 없고 그게 10년 동안 하잖아요. 120개월 동안 하는데 그 120개월 동안 그 정치상 교육을 받는 시간만 다 합쳐도 시간이 1만 시간 정도. 군대에서만. 또 어릴 때도 받고 뭐 군대 전역해도 받잖아요. 북한은 태어나서 숨 쉬고 있는 한 유치원 애들 다
가수 애들도 세뇌 받잖아요. 맞아요. 죽 끓여놓고 아버지 네. 이렇게 하자. 그럼 군사상학 같은 거는 또 빡세게 받는가? 뭐 군사상학 빡세게 받는다기보다 훈련철 빼고는 예. 뭐 12월 1일부터 4월 30일 뭐 월주 프리덤 뭐 예, 독수리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훈련할 때 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솔직히 훈련을 빡세게는 못해요. 왜냐면 그 4월쯤 되면 예. 그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민경대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네. 다른 후방부대들은 뭐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그 부족한 식량을 메꾸고 뭐 부식물도 해결하고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일과는 하루 일과는 어느 전체 북한군하고 똑같겠네요. 전체 복무랑 똑같은데 뭐 들어가기 전에 교육받고 GPA 투입 전 교육 뭐 정치상학 빡세게 받고 뭐 하루 풀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고 뭐 하루에 7상학까지 있거든요. 7상학까지인데 1교시는 무조건 정치상학. 그건 필수로 토요일은 그 정치상학 교육 시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오전 풀로 정치상학 받고. 그거 잘못해서 거기서 다 뛰면 큰일 나니까. 그쵸. 네, 거기서 뭐 되게 잘못 발언하거나 행동하면 무조건 어디론가 데려가서 뭐 취조를 받고 교육받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야, 그 식생활은 좋았어요? 식생활이요? 그래도 전용 구분대인데. 전형 구분대 옛날에 뭐 굉장히 좋았대요. 굉장히 옛날에는 좋았었는데 뭐 통조림 나오고 뭐 진짜 좋았었는데 제가 갔을 때 당시는 2013년도 당시에는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쌀이랑 뭐 부식물 같은 것도 국가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뭐 그 후방천국에서 주면 군단에서 일단 그걸 떼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군단에서 또 사단으로 주면 사단에서 또 떼먹을 거잖아요. 사단에서 또 연대 주면 연대에서 또 떼먹고 바로 다이렉트로 주면 네 그런 떼먹는 감수량이 작을 텐데 거의 막 충충이 내려다 보니까 네 그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썰이 있었는데 그 군단은 오방 없이 떼먹고 네 오방 없이 떼먹고 사단은 사정 없이 떼먹고 연대는 연대적으로 떼먹고 대대는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는 중간중간 떼먹고 서대는 서서하게 떼먹고 분대는 분한 있게 떼먹는다고 떼먹는다는 게 이렇게 그 낚고치기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들었었어요. 이거요, 이 유머가 90년대 초부터 돌았어요. 아 진짜요? 저희 1군단 후방부 군단장이 그 후방청구에서 식량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거의 100미로 다 받아왔는데 그걸 30%만 빼고 70%를 다 작곡, 뭐 옥수수로 교환해서 그렇게 해서 뭐 자기 그 부조리를 해가지고 다 잘리고 용창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을 만큼 그냥 그걸 너무 크게 막 통이 크게 막 올려놓고 진짜 오방 없이 했네. 진짜 그래서 오방 없이 뭐 사정 없이 이런 게 네, 그런 유머가 네, 떠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파 있고 그랬겠네요. 그쵸. 뭐 솔직히 13년도에 김정은이 정권 잡으면서 그 최전방 군인들 식생활 개선한다고 하면서 그때 그런 정책을 내놨어요. 그 부대 정치 지도원들, 여기 정은 장교들, 정은 장교들한테 그 밥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 선초를 하나씩 다 무조건 착용할 수 있게 필수적으로 착용을 했어요. 그 부조리를 막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의 막 밥량 체크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거이면 상납을 하면 그게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 의미가 없었고 뭐 사단이나 군단에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후방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 부대에서 저희는 진짜 막 그 수공업의 기술자들 진짜 북한 군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나달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군인들은 죄가 없어요. 왜냐면 쌀을 좋게 주니까 그걸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쌀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양곡 관리하는 사람이 밥을 한 1시간이면 밥을 충분히 하잖아요. 근데 군대 밥은 달라요. 밥을 3시간 이상 해요. 왜냐면 물을 한 이 정도 잡을 수 있는 걸 거의 막 고개 3배 잡아서 그걸 오랫동안 막 끓이는 거예요. 끓여서 막 죽만큼 막 불큰 다음에 그걸 뜸들이는 거죠. 막 1시간 넘게 뜸들이고 막 밖에 나가서 식히고 그런 다음에 따끈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푸는 것도 또 굉장히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그 소라비에 퍼놨다면 밥을 그 박주걱으로 하나씩 알을 하나씩 거의 막 뭉쳐있는 덩어리가 없게 그걸 풀 때 또 밥주걱에 담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떨커서 밥알을 그냥 다 세우죠. 그래서 밥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 밥을 받잖아요. 들어갔을 때 밥 굉장히 많이 주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국물을 쭉 부으면 절반 내려가요. 절반 밥그릇에 절반밖에 안 담겨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맥이 싹 풀리고 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80년대 중후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군대 취사병이 쌀밥을 5배로 불고 씻는 기상천외한 그 취사 방법을 발견했다고. 그게 그 방법인갑다. 그 사람 잡았으면 진짜 그렇게 해서 멍타 맞는 건데. 영웅 칭호 받았다니까. 그 사람이 김일성이가 애국자라 그랬다니까. 군인들한테는 거의 악당이네요. 악당이지. 근데 보고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불커서 5배로 불커서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기상천외한 취사 방법을 발견해서 이게 실제 있은 일이요. 근데 기자 때 있은 일이거든. 분명 전역했으면 그 군인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죽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럼 부식물은 어떻게 나와요? 부식물은 뭐 자기네가 농장밭에서 뭐 산을 일궈서 거기서 뭐 남새를 채소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해결한다거나 민영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가 김정은 정권 잡으면서 거기가 150g씩 매일 훈련철에 지급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먹는 게 아니라 저희는 거의 그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 그 국물을 먹는 거죠. 국물에 기름도 안 뜨는 걸 먹고 거기들은 다 어디로 그 간부들이 소대장이 싸가고 중대장이 싸가고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뭐 저희는 국물로도 되게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부대원들이 영양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겠네. 영양 상태가 완전 안 좋은 편이죠. 강령실 군대라고. 네, 영실 부대죠. 영실 부대. 한국에서는 그런 부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거의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군인들인데 북한은 뭐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 다이어트. 그러면 이제 관병일치 같은 거, 북한이 자랑하는 북한군의 관병일치 같은 거는 괜찮았는가? 뭐 관병일치, 위풍 뭐 이런 구호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는데 관병일치가 아니라 거의 뭐 노예와 주인, 노예와 감독의, 감독, 노예와 십장, 되게 적절합니다. 감독이 마지막에 쭉 거꾸로는 김정은. 제일 감독, 숫자 최고의 감독은 김정은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북한 주민들은 모두 노예예요. 군대는 더 해요. 그 17세에 데려나가서 10여 년 동안 총알바지 되는 훈련만 시키고 먹을 거 절대로 먹이지 않아서 도덕적으로 다 파괴되더라고. 옛날 속담에 양반도 3일 굶겨놓으면 도적질 한다 그랬는데 젊은 애들, 그 이팔 청중의 애들 끌어다가 김일성 족속의 죄가는 앞으로 이 북한군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가면 그 전용구분대 있을 때 대한민국 방송은 들었어요? 대한민국 방송은 15년도에 먹함질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진상 여부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 쪽에 유리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죠. 적개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그런 그렇죠. 사상 개조를 하는데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어났을 때 그 준전시 상태가 다 내렸거든요. 저는 저희 최전방에 그때 막 총탄 90발씩 다 나눠주고 군패 다 차고 뭐 그 탄창 뭐 포탄 뭐 모든 걸 다 꺼내놓고 갱도 들여가고 막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서 저희 1군단 이사 방향으로 포탄 36발이 날아왔는데 이런 도발을 가만 놔두면 다시 또 도발을 할 것이다. 응징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라도 무조건 응징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당시에는 그 상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배고프고 힘든데 전쟁이라도 확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냥 어차피 뭐 여기서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다가 그렇죠. 죽든 간에 뭐 어차피 뭐 되게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있을 때 당시는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호황한 거짓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믿기도 않았어요. 뭐 살면서 계속 막 그걸 느끼다 보니까 이거 현실감이 들지 그때는 진짜 안 믿겨질 만큼
그런데 대한민국 방송에서 노래랑 나오고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대한민국 방송에 노래도 나오고 뭐 대한민국 여성들의 목소리가 겁나 막 애교스럽고 막 북한에서 북한 편을 하면 막 간드러지고 막 간질간질하게 하고 막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막 저건 거의 막 살살 녹이는 목소리 막 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한국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막 대화를 하고 이건 우리만을 위한 방송인지 아니면 뭐 저렇게 평상시에 막 얘기를 하는지 했는데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대한민국 너무하다 막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뭐 그때는 그냥 이건 안 먹으라 하면서 막 어차피 가면 뭐 때리고 막 고문하고 막 이럴 거잖아요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죠. 네네. 하도 북한에서 군인들한테 교육하는 게 뭐 너무 간 사람 있는데 뭐 이렇게 고문받다고 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와보니까 뭐 고문은커녕 뭐 어머니 사망 소식을 군 생활하면서 들었는가? 네, 그것도 뭐 뒤늦게야, 네. 야,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아버님은 6살 때 돌아가셨고 하니까, 네. 그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키우셨으니까 가서, 제가 어떻게 하셨든 간에, 군복무, 평양 사람들이 군복무 하면, 어차피 뭐 대학도 추천받고 하니까, 그렇죠. 잘 해야겠다, 효도를 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 일 딱 접하고 나니까, 모든 기대감이나 제가 해야 될 일과 뭐,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거의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네, 뭘 해도 제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잘 돼도 의미가 없고, 뭐, 잘 못돼도 뭐 욕해줄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런, 네, 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때 많은 뭐 시련을 겪었고, 많이 우셨겠네. 솔직히 많이 울 새도 없었어요. 왜냐면 뭐, 그때 상황이 뭐 거의 제가 울 만큼 더 그런 시간 안 주고. 근데 집으로 안 보내주고. 집으로는 당연히 안 보내주고 하니까 제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미약한 존재고. 네. 야, 그냥 서러웠어요. 되게 뭐 군복무도 엄청 힘들고 한데 그때는 뭐 반발심이나 뭐 북한 정부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못할 만큼 속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못하고 좀 많이 서러웠어요. 그럼 오늘날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군에서 군사 복무했던 데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어요? 세상에 제일 감옥이 있다면 북한의 군대가 아닐까. 노예가 있다면 제일 힘든 노예가고 이때 지금 역사를 다 돌이켜봐도 북한 군만큼 그런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노예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 족속이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라고 입으로만 깨닫추게 세우는 그 북한군의 현실이거든요. 명칭을 바꿔야죠. 뭐 당의 노예, 뭐 수령의 노예. 김일성 족속이 가병이라고 만들어놔야 돼요. 네네. 노예 가병. 네, 그것도 진짜 부족할 만큼 표현이 너무 없는. 저놈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시스템 저렇게 세워놓고 젊은 애들을 그렇게 10년 동안 군대라는 대병령 감옥에 가둬놓고 인권 유린하고 굶긴 저 지역은 그 무슨 말로도 표현을 못해요. 네. 오늘날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북한군하고 대한민국 국군하고 어느 순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그야말로 전쟁이 붙는 일이 생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군이 이길 것 같아요? 북한군이 뭐 이긴다? 네, 그거 북한군의 강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뭐 일심단결이죠. 뭐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그건 호상이지. 최신식 무기도 없고 뭐 미사일 뭐 그런 것도 뭐 솔직히 무기가 될 수 없는 무기인데 일심단결마저도 다 무너진 상태, 간병 일치 뭐 이런 건 전혀 뭐 형성이 안 됐고 하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기 편에 총 돌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100%는 네, 대한민국이 확신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군복무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다가 나는 전쟁 일어나면 미국놈 죽일 생각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중대총 지도원 중대장 보이지동부터 쏴 죽이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군인들도 같았어요. 뭐 자기한테 굉장히 악하게 굴던 사람을 쏘겠다. 근데 그런 일이 또 있어요. 또 저희는 뭐 먹을 것 때문에 뭐 총 난사하고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군무 올라갔다 총 들고 내려와서
밥도 안 주고 막 억울한 누명쓰고 가득 하니까 돌아버리지. 탄창 다 끼우고 들어와서 막 서대 자는 거 막 총으로 다 갈겨서 죽이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 죽고 막. 그건 없을 수가 없는 만연되는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은 뭐 솔직히 그런 게 사건이 아닐 만큼 비일비재해서. 네, 그건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믿어요. 네. 오늘 이렇게 김강유 군을 모시고요. 최전방에서 근무했던 군대 시절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